자신이 교제했던 여성의 지적장애인 여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중형을 내렸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장애인 중간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1일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정보공개고지 5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사건은 지난해 9월 강원도 원주시의 한 주택에서 발생했다. A씨는 교제하던 여성을 만나기 위해 집을 방문했다가 방에서 자고 있던 여동생 B씨 지적장애인을 보고 범행에 나섰다. 그는 B씨 옆에 누워 신체를 만지고 속옷을 벗기는 등 강제적인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장애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A씨가 동종 범죄 전력까지 있음에도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지방세를 고의로 회피하며 호화 생활을 이어가던 고액 체납자 A씨의 자택에 대해 포천시가 강제 가택수색을 단행, 명품과 귀금 속 현금 등을 압류해 충격을 주고 있다. 포천시는 23일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공조의 고액 체납자 A씨의 정보 거주의 주거지를 수색하고 총 34점의 명품 가방, 고급 양주, 귀금 속 골드바와 다량의 외화 및 현금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서류상 이혼한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자산을 고의로 은닉해 체납을 피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포천시 징수과 기동징수팀은 사전 탐문을 통해 실거주지를 확인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가택 수색과 동산 압류에 나섰다. 압류 물품은 감정을 거쳐 공매에 붙여 체납액에 충당될 예정이다. 제주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을 걱정하며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뒤로한 채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해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2일 오전 제주시의 한 중학교 인근 창고에서 40대 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그의 곁엔 학생 지도를 놓고 갈등을 겪은 학생 비군 관련 메모와 유서가 남겨져 있었다. A씨는 올해 중학교 3학년 담임을 맡아 학생 비군의 잦은 무단 결석과 흡연 문제를 걱정하며 진심 어린 생활 지도를 이어갔다. 학교는 나와야 한다. 담배 줄이자는 문자엔 교사의 따뜻한 우려가 담겨 있었지만 학생 가족 측은 지속적으로 A씨에게 항의 전화를 걸며 폭언 의혹을 제기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하루 12통에 달하는 민원 전화 기록이 남아있었고 민원은 교육청까지 이어졌다. 20년간 교단을 지킨 A씨는 과학 동아리 활동에 주말도 반납했던 교육 열정형 인물이었다. 하지만 끊이지 않는 민원과 고립된 고충 끝에 결국 자녀를 남기고 세상을 등졌다. 공사 현장에서 하반신 마비를 가장해 무려 25년간 18억 원대의 보험금을 챙긴 70대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대전지법 형사 12부 김병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70대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공범 B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997년 대학교 도서관 증축 공사 중 추락해 양아지 마비 판정을 받은 뒤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무려 18억 4,259만 원의 보험급여를 타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A씨는 지팡이를 짚고 혼자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증세가 호전됐지만 휠체어를 타며 중증 장애인인 척 연기했다. 여기에 B씨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지인에게서 빌려 실제 간병을 하지 않았음에도 간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1억 5,900만 원을 추가로 챙겼다. 18억 원 중 약 12억 원이 부당 수령액이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 1부 윤성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1심 판결과 동일한 형량이다. 지난해 8월 17일 인천 미추홀구 한 PC방에서 전 남자친구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달 전 B씨와 이별한 후 그에게 새 여자친구가 생긴 사실을 알게 되자 약 2주에 걸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남자 경동맥 위치, 회칼, 살인미수, 형량 등을 인터넷에 검색하며 범행 수단과 법적 결과까지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일 A씨는 흉기 3개를 준비해 B씨가 자주 찾는 PC방에 미리 잠복했고 B씨가 화장실을 나오는 순간을 노려 목, 얼굴, 손목 등을 찔렀다. B씨는 가까스로 도망쳐 계산대로 향했고 PC방 업주와 손님이 A씨를 제압하면서 참극은 피할 수 있었다. A씨는 흉기를 빼앗긴 뒤에도 다른 칼을 꺼내 공격하려 했던 정황이 확인됐다. 2021년 6월 광주의 한 야산에서 A군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은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사건 직후 공개된 유서엔 엄마 아빠 죄송해요. 학교에서 맞고 다니던 거
엑스팔리고 서러웠는데 친구들 덕분에 웃으며 다녔어요 라는 문장이 담겨 있었다. 이 비극의 배경에는 1년 넘게 이어진 교실에서 수차례 폭행과 성추행, 기절할 때까지 목을 조르는 행위까지 가해 학생 10명은 이를 놀이라며 반성조차 하지 않았다. 이 가해자 중 한 명은 A군이 장례식에서 운구를 맡을 예정이었다. 유족은 분노했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호소장을 올렸다. 무려 21만 명이 동의했고 교육부는 특별감사에 나섰다. 그 결과 가해자 10명 가운데 4명에게 실형징역 12년 6개월이 확정됐다. 가해 학생 10명과 부모가 공동으로 2억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군의 어머니는 SNS에 아들아 일주일만 슬퍼하고 다음엔 웃고 다녀달랬지. 미안해. 엄마는 그 부탁 못 지켜라며 너 힘들게 했던 사람들 전부 혼내줄게라고 적었다. 살려달라는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도리어 흉기에 찔려 병원 신세를 지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22일 오후 9시 50분 경기 파주시 와동동 한 아파트에서 여성이 살려달라고 외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가정폭력 사건으로 판단하고 40대 남성 A씨와 아내, 자녀들을 분리 조치했다. 사건은 A씨가 진술 중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경찰관들을 공격하면서 벌어졌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경찰관 2명이 먼저 몸싸움을 벌였고 긴급 무전을 통해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경찰은 즉시 최고 경계 수준인 코드 제로를 발령했다. 이어 도착한 경찰 2명이 합류해 총 4명이 A씨를 제압했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관 3명이 큰 부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A씨 역시 옆구리에 자상을 입었으나 자해인지 몸싸움 중 발생한 것인지는 조사 중이다. 특히 경찰관들은 출동 당시 방검복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인, 연예인을 빙자한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번엔 소방서 4층 사건까지 터졌다. 23일 세종남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세종시 한솔동의 한 음식점에 소방기관 명의로 도시락 27만 원어치가 주문됐다. 주문자는 공식 문서처럼 위조한 물품 지급 결제 확약서를 문자로 보냈고 다음날 수령을 약속했다. 하지만 결국 나타나지 않았다. 업주는 이상함을 느끼고 인근 110 구안전센터에 문의했고 해당 주문자가 소방공무원이 아님이 확인되면서 사기 피해 사실이 드러났다. 세종남부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유사한 소방기관 사칭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의심스러운 주문이 들어오면 반드시 기관에 직접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업주는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위력이나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남 남해에서 60대 자매가 탄 차량이 저수지로 추락해 중태에 빠졌다. 두 자매 모두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23일 낮 12시 13분쯤 경남 남해군 서면의 한 도로에서 경차 한 대가 철제 울타리를 뚫고 1.7m 아래 소류지 작은 저수지로 추락했다. 쿵 소리를 들은 인근 주민 A씨 60대가 달려가 상황을 확인하고 즉시 소방에 신고했다. 이들은 사고 인근 지인의 집에서 식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길이었다. 긴급 상황 속 A씨는 자신의 트랙터와 밧줄을 동원해 물에 떠있던 동생을 직접 구조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구조대가 7분 만에 차량 안에 갇혀있던 언니를 구조했다. 하지만 구조 당시 자매 모두 심정지 상태였으며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운전자였던 동생의 운전 미숙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목격자 진술 및 차량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